안녕하세요, 영남탐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탐정사무소와 흥신소의 차이는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명칭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탐정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이제 탐정이 법제화됐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공인 탐정이 아직도 없습니다. 공인 탐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탐정이란 명칭만 사용할 뿐이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뭐 탐정 자격증, 탐정사 자격증, 민간조사원 자격증, 이런 거 거의 민간 단체에서, 사단법인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이게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뭐 업무적인 영향을 전혀 못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탐정사무소를 자격증이 있어야만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이렇게 의뢰를 하는 기준으로 잡으시면 요거는 잘못된 선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가 제가 자격증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7년 전부터 흥신소로서 영업을 해왔지만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뭐 지금 탐정 명칭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실 신뢰를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물론 탐정사 자격증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탐정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증거 수집이나 조사, 각종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범위는 워낙 넓습니다.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기관에서 공기관의 협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의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증거 수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정이 하는 일은 워낙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탐정 일에 수요가 많은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뭐 아직까지 예전에 흥신소에서 하던 일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탐정사무소라고 명칭은 붙여놨지만 이윤을 추구하려면, 쉽게 말해가지고 먹고 살려면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도 이제 뭐 불법과 합법의 경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합법적인 증거만을 수집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법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요거를 공식적으로 의뢰인에게 주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는 조금 차단하는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게 탐정사무소입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만 흥신소는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흥신소라고 하면 심부름센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뭐든지 해주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심지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을 죽여주기까지 합니다. 맞죠?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아직 아예 없다고는 못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든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흥신소도 이제 많이 탐정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한 곳도 많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명칭을 변경했고요. 이제 뭐 조금 포괄적인 부분까지 아우른다 이거지. 흥신소하고 탐정사무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업주 측에서 이제 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좀 흥신소에 가깝다. 명칭을 떠나서요. 명칭이 흥신소든 탐정사무소든 그것을 떠나서 이제 대표가 업체 대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예전 흥신소에 가까운 업체가 있고요. 이제 탐정사무소에 가까운 업체가 있어요. 지금 탐정사무소 뭐 불륜 증거 수집이라든지 배우자 외도 관련 증거 수집이라든지 뭐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탐정사무소 방식으로 업무 처리만을 고집하는 곳에는 일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흥신소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마인드가 흥신소 마인드다. 그러면 효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리스크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100%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범법 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업체에서 했다. 그러면은 요구를 해서 한 행동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가지고 내한테 알려주세요. 요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기관에 이제 연결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알아내서 전달을 해줬다. 이게 그래서 그 주소로 찾아가서 이 대상자에게 뭐 폭행을 저질렀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알았냐? 이랬을 때 이제 역추적을 해가지고 흥신소라든지 이제 그 위치를 알아내준 공기관에 근무하는 분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모두 처벌을 받게 돼요. 이제 공범으로 해가지고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뭐 이 일 잘하는 업체들 좀 경력이 있고 조금 좀 유도리 있게 일을 잘하는 업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아내 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줍니다. 그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공범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알아내줬다. 그러면 난 몰랐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리 있는 업체들은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의뢰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기존에 탐정사무소 지금 영업 중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일처리 방식은 흥신소 예전에부터 이제 영업해오던 흥신소로 영업해오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업무 처리 능력은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흥신소라고 해가지고 흥신소라는 이름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탐정사무소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뭐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일 처리도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흥신소와 탐정사무소, 이름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제 흥신소를 지향하는 업체인가, 탐정사무소 방식을 지향하는 업체인가, 이 차이는 크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주제, 조금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여러가지 뭐 저희가 겪어왔던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재미있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